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최재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증, 흔히들 중동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알고 계신 질환인데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 바이러스 증후군에 의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2017년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증, 중동호흡기 바이러스 증후군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여행을 통하여서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감염병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병원을 찾는 한 20%는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대개는 상기도 감염이 하기도 감염보다는 흔합니다. 그럼 이런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개는 한 70% 정도가 매개체 감염병 또는 동물과 사람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형식으로 사람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신종 감염병은 인구 집단에서 처음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병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는 그런 병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농업화, 가축화에서 과밀한 그런 구대륙을 중심으로 이제 질병이 발생했던 것들이 신대륙으로 퍼져갔다는 그런 설이 있고, 또는 열대, 아열대에서의 감염성 질환들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또는 개발되고 도시화되면서 세계 어느 곳으로 또 이제 수시간 동안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동물과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감염병의 성격을 띠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유입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여행하고 돌아오실 때 걸릴 수 있는 감염병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제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제일 흔한 것은 여행자 설사, 말라리아, 급성호흡기 감염병, 인플루엔자 등의 증상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중 네모르진,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수막알균 감염증 등은 예방접종 또는 예방약을 통하여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 상담을 하시는 것은 꼭 중요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신 그런 분들 중에 열이 나시면서 다른 불편하신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이 나면서 호흡기 증상이 있다든지,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열이 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또는 열이 나고 설사라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발열 증후군이 되겠는데요. 국내 질병관리본부 보고를 보면 가장 흔한 것은 댕기열입니다. 댕기열,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후에 아플 때는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중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병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병과 조류독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해외여행력 함께해요 감염병 예방 알리세요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최근 여행 1, 2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셨던 분들 중에 발열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는 보건소, 의료기관에 연락하여서 감염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병이란 중동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을 말씀합니다. 중동 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 세계 12개국에서 발생하여서 1917명이 발생하였고 737명이 사망하는 그런 많은 수의 사망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대부분 중동 지역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이 전체 감염 환자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입니다. 현재 발생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총 12개국에서 발생하였었습니다. 그중 2015년 한국에서 있었던 메르스의 대유행은 가장 많은 수의 아라비아 이외의 지역에서의 대유행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의료기관 감염의 형태로 질병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국내 186명의 환자들이 병원 감염의 형태로 182명이 발생하게 되어서 총 17개 병원에서 감염병이 유행하였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들의 임상적 특성을 보시면 확진자들의 44% 정도가 환자분이었었고 한 33% 정도가 가족을 포함하여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었고 13%가 의료인에서 환자들이 발생하였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발열과 우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으로는 호흡기 질환, 당뇨, 악성 종양, 심장,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6%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감염증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하게 발생하였던 그런 메르스 감염병과 대한민국에서의 감염병이 어떻게 양상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잠복기에 있어서, 잠복기라고 하면 병이 들어온 때부터 병이 발생하는 시기까지의 시간인데 잠복기가 한 하루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보다는 길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남녀 발생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망률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46% 정도의 사망률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20%의 사망률을 보여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서 사망률을 줄이긴 하였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적인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중증 급성 하기도 질환, 하기도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 감기 증상이 아니고 기침, 가래를 동반하는 폐렴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폐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 경한 급성 상기도 감염증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도 있었고 증상이 별로 없는 그런 또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면역 결핍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있어서 감염률도 높고 앞으로의 예후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주요 임상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등의 증상들 또는 이제 소화기 증상으로 오심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들에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호흡 부전으로 인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폐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치명률은 국내 같은 경우 20%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46%까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다기관 임상 연구에 따른 무작위 임상 연구에 따른 그런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정형화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겪으면서 기존에 개발되어 왔던 그런 항바이러스의 치료제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항바이러스 병합요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증요법을 통하여서 중증인 경우에 호흡기 치료 또는 이제 체외막 산소 장치, 좀 우리가 보통 에크모라고 알고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또는 이제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에 있어서 투석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 있어서의 치료 경과는 말씀드린 대로 항바이러스제를 여러 가지 같이 사용한 대개는 3가지의 바이러스제를 치료하였던 경우들이 한 80% 정도에서 저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 있어서 인공호흡기, 투석, 에크모 치료들을 하였고 또는 이제 환자들이 치료하고 나서 회복된 그런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는 회복기 혈청 치료 또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해서 면역 항체를 주는 치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기만 걸리고 더 이상 옮기지 않았던 환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자기가 병이 중하면서 남들에게도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는데요.
대개는 증상이 심하고 그래서 폐렴이 되게 심했던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본인도 아팠지만 남들에게 옮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도대체 그럼 국내에서 메르스가 유행했던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내 유입한 그런 환자를 도대체 나라에서 잘 선별하는 것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좀 조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감춰서 그랬을까요? 격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기준을 잘못 정해서 많은 사람들 놓쳐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로 말하는 대로 응급실이 과밀화되어서 문제일지, 또는 뭐 다인실, 또는 우리나라의 간병 문화, 병실을 방문하는 문화, 또 환자들이 자유롭게 여기저기 병원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일지, 사실 아무런 또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어떤 문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나라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책으로 내려온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상황실 운영을 통하여서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서 모든 병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리 수가라는 것들을 개선하여서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응급실의 감염 관리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또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고, 많은 병원들에서 면회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면회 장소를 제한하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에서는 이런 감염병 환자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 전문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 메르스 감염병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사망하시게 되었을까요? 대개는 연세가 많으시고 오셨을 때 상당히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셨던 그런 분들, 중증 질환들, 인공호흡기를 쓰였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누어 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사망에 유의한 그런 위험인자로 확인되었었습니다. 2015년 이후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의 메르스 유행 이후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국외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총 153명 환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4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대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였고 그 외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환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국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2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면 의심 환자라는 기준으로 분류되어서 신고되고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6년에 총 850건의 신고 사례가 있었고 이 중에 200건이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서 병원에 격리되어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5월 30일까지 총 의심 환자가 90명이 있었고 모두 메르스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럼 메르스 의심 환자란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신 지 14일이 안 되면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 중에 특별히 메르스 의심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에 밀접하게 접촉하셨던 분들 또는 그쪽 메르스 발생하는 지역, 중동 지역에서 낙타와 접촉하거나 낙타 고기, 낙타유 등을 섭취하셨던 그런 분들 또는 이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셨던 그런 분들은 의심 환자로 분류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동 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게 되면 그 기간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직접 가시지 마시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하시면 전문 인력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환자 분류를 해주시니까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환자가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된다면 그분이 빠른 시간 내에 특별한 병원에 옮겨져서 검사를 받아서 검사가 괜찮으신지를 확인하시는 것 절차를 겪게 되는데요.
국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이라는 것이 전국 각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건소에서는 시도 음악 격리 병상에 이제 환자 배정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말씀하셨던 그런 의심 환자나 또는 확진 환자들이 음악 격리 병상에 배치가 되어서 그곳에서 검사 또는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9개 병원에 68명이 입원할 수 있는 68인 1인실이 전국 각지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하시게 되시고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시면 이곳을 방문하여서 검사를 진행하시고 그때까지 안전하게 치료받고 집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단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 증폭 검사라는 것들을 검사하고요. 이렇게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라고 말씀하는 여러 가지 병원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8가지 바이러스 종류를 같이 검사해 드립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아닌지 이런 8가지 바이러스가 아닌지를 검사하고서 이것을 통하여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입원하셨던 그런 환자분들 중에 102명의 결과를 보시는 것처럼 대개는 인플루엔자, 우리가 보통 독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입원하셨다가 메르스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퇴원하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중동 지역을 여행하실 때 메르스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 65세 이상이라든지 어린이 임산부,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행 전 상담을 하시고 여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행 중에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동물, 특히 낙타의 접촉은 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단복 낙타를 이제 타시고 여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관광 코스로 있게 되는데 현재 같은 메르스 유행 상황에서는 그런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는 장소 또는 이제 낙타 고기를 직접 섭취하시거나 이런 장소들은 가지 않는 것을 권고드리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시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기침이나 지치게 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고 본인을 위하여서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시는 기침 예절을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행 다녀오셔서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 변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 방문하시지 마시고 먼저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서 신고하여서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검역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브로셔들을 여러분들께 배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르스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씀드립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설사 등이 14일 정도까지 있으실 때는 신고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감염 경로는 낙타의 접촉, 낙타 관련 물품들 또는 환자의 직접 접촉 또는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을 통하여서 이후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발생할 때 신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는 증상 나타나기 14일 이내에 중동 지역을 방문하셨고 말씀드렸던 증상이 있는 경우 말씀드리고, 발생 국가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 국가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채기를 하시게 되면 재채기 분비물들이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재채기 하실 때 기침과 휴지로 가리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가리지 않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직접 접촉하시는 것을 피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동 지역 여행 시에는 당분간은 낙타와 직접 접촉하시는 것을 피해드리기를 권합니다.
예방접종은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호흡기 감염 예방 개인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이런 여행 중에 낙타 접촉을 피하고 의료기관의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한국의 유행은 저희가 치료했던 그런 환우들과 가족들 또 의료진들에게 사실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파하셨던 그런 분들은 지금도 그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또 그때 돌아가신 그런 많은 유가족들이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중동을 통하여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 감염병은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긴급 상황실 운영하고 또 즉각 대응 체계, 국제 동향 분석 등을 여러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들에서는 수가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응급실도 병상을 확충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방문하시지 않도록 말씀도 드리고 있고 또 방문 시간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환자한테 찾아가서 병문안하는 것이 꼭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서 병문안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감염내과 담당의를 통하여서 여행 전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리는데요. 예방접종 또는 예방약을 통하여서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험국을 여행하실 때에는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귀국 후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지 마시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의 문의를 통하여서 먼저 상담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또는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어디 여행을 갔다 왔고 어떤 증상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진료를 빠르게 도움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과 관련하여서는 손위생, 손을 잘 닦는 것, 그 다음 기침 예절, 재채기 한 것을 휴지와 손수건으로 가리고 손을 잘 닦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예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의 대비와 대응을 위하여서는 보건당국, 저희와 같은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